김성수 대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돼서 시민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도 당연히 가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한 일이긴 한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서장님도 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장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후배들이 성공을 모아서 한 2천만 원 우리 소방본부에 전달해 오고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었는데 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최길수 대원이 그때 늦춰진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 대신에 그 비용을 또 그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놨다는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건 잘하셨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적극적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제 저런 행보가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저런 행보가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까?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큰 틀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사실은 소방대원이든 뭐 경찰 공무원이든 정말 낮은 데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겪는 외환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결혼식을 3주 앞두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다쳐서 신혼여행 못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공무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대통령께서 콕 집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느끼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어제 그 용산 소방서를 방문하셔가지고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소방대원들이 보통 방화복이나 장갑 이런 것들을 자기 비용으로 보통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 수를 늘리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 조직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곳을 이제 긁어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우리 소방관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관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감동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행보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탈권위적이고 소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게 머리 아픈 여야가 대치하는 그런 현안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민생 소통 행보를 통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양면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행보가 상당히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성적인 접근이죠. 대상자 국민들의 자존심을 배려해주는 감성적인 아주 낮은 곳으로 소방관도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정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화 장갑도 자기 개인 돈으로 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커피 한 잔씩 따라주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흐뭇한 거죠. 과거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뭐 이런 것도 옳다고는 했지만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좀 벗어났어요. 광우병 소도 사실 광우병은 없지만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거 화가 났어요. 국정교과서도 좀 더 설득했으면 되는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또 주소 변경 그거 예산이 5천억 이상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는 지금도 우리 새로운 주소가 안 써지잖아요. 국민들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놓은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거를 잘하는 거죠. 감성. 낮은 곳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지지율이 84% 하는 건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 이건데 이제는 이거가 초반기에 너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초반기에 낮았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달이라 쫙 올라가야 되는데 84%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소년 출세가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되 이제는 좀 인기 없는 것도 좀 해야 됩니다. 인기 없는 것도
뭐 사드 일자리 이런 거 인기 사드라든가 없잖아요. 일자리 노조, 예. 노조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사람도 청와대 책상 치면서 얘기하고 재벌 총수한테도 책상 치면서 니네 고용 왜 안 해? 투자 좀 해 하고 좀 소리 좀 지르고 이제는 부당한 거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경제 좀 살려. 옛날에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리더십 뛰어난 박정희하고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셋이 손잡고 한강의 기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인기 없는 것도 좀 감성적으로 좀 접근해서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인기 관련 이미지 정치에 집중하는 또 일부에서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뜯어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또한 민생 행보고 정책 행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라고 했던 행보나 어제 같은 경우 용산소방서 가서도 그냥 이미지 관리만 하고 온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 증원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이제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애초에 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는 거고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런 이미지 관리용 그런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의미를 축소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환호를 받고 각광을 받는 이유는 저 자체가 이제 권위를 내려놓고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정권과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지난 정권 시절에 굉장히 갈등이 큰 사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정말 문을 딱 닫고 귀를 닫고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거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서문시장 찾아가서 뭐 자기 지지기반 있는 서문시장 찾아가지고 상인들 손 한번 잡는 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던 답답함과 불만이 저런 행보를 보면서 해소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행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나름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정책 메시지도 담겨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찾아서 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아주 편협한 그런 행보가 아니고 다르다.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국민적 시선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아니 뭐 철저하게 정의당적 시각으로 말씀하신 거고 자유한국당적 시각을 말씀하세요. 대통령의 뭐 어떤 민생 행보가 됐던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든 뭐든지 준비가 철저히 되죠. 그러니까 뭐 소방서를 찾으면 소방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뭐에 대한 정책을 다 가져가지 아무 정책이나 준비 없이 대통령이 그냥 불쑥 어디 시장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찾게 되면 거기서 떡볶이도 먹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도 설명하고 아니면 어떠한 약속도 하고 다 그러고 오지 뭐 박근혜 정부라고 그래서 서문시장 가서 떡볶이만 달랑 먹고 오고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단편적인 게 아니고 일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까 찾아간 데가 서문시장이었어요. 환영도 못 받았고 그때 가서 무슨 정책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흐릿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재난 사태를 맞이해서 살피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불났을 때 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권 초창기나 중반기 때 아니 집권 초기에 갔을 때도 전통시장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어느 대통령이 뭐 시장 가갖고 떡볶이만 먹고 온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죠. 어쨌든 뭐 과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봤을 때 지지 기반이 흔들리거나 지지율이 좀 많이 급락할 때는 항상 서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장 상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막 열광하죠. 그러면 좀 기분이 이제 대통령도 이제 기분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의 행보가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인지 이번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그 행보를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승리! 감사합니다. 꼭 모시고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화이팅! 화이팅! 문재인 힘내라고 합시다. 문재인 힘내라! 뒤로 조금 근데 목도리 춥다야. 아유,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뵙거든요.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텔레비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 수술을 안 줘요. 올라가는 공사시네요. 예. 아니 여기 광복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광복군에서는 광복군에서 무슨 역할 하셨냐고요? 통사령부에 있으세요. 좀 이게 트라우마 아까 외상센터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그런 그 진료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분 계세요? 네, 저희. 자, 우리 엄마 생각에서라도 빨리 일어나야죠. 지하철을 열심히 받으시고요.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자신 있죠? 네. 손 다리고 가자. 예, 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취임 한 달이 됐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소통 행보 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광폭의 행보 5.18 기념식에서 보여줬던 모습 또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여줬던 모습 이 전방위적으로 통합의 행보를 거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84%, 85% 뭐 이런 지지율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